공실이 없는데 무슨 위기냐 이렇게 예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대형 쇼핑몰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이거는 더현대 서울의 매출과 방문 계획을 요약을 한 건데, 그러니까 도심 내 대형 상권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형 근린상가를 분양을 해보면은 분양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근린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가 분양을 해보면은 그냥 너무 안 돼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분양이 급감하는 거죠. 공급이 줄어서 상가 가격이 올라간다 이게 아니고, 가격이 안 되고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줄어드는 겁니다. 주택이 이게 다 똑같거든요, 상가도. 그래가지고 근린상가 분양이 사상 최악 수준인 거는, 지금 현재 상권이 공실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한 건 맞는데 양극화됐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정부에서 백종원 1000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그 다음날 계엄을 이제 때렸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가 투자가 좀 굉장히 난리가 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백종원 1000명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하루 뒤에 계엄을 선포해서 자영업자들이 곡소리를 내고 있다. 이게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이게 통수를 정말 세게 친 거죠. 근데 그 서울경제 기사에서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12월 연말에 그 예약들을 일제히 취소한 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이 사진을 보니까 진짜 너무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온통 예약 취소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렸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직전까지도 이어졌는데, 요새는 그 고깃집 사장님들이, 그러니까 상가 주인들이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무섭다. 왜냐하면 예약 캔슬하는 걸까봐. 이런 게 이게 환경에서도 이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와 같은 내수 침체 경로가 나타나면은 자영업자를 덮친 갑작스러운 불황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2017년 1월에 그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를 보면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가 되면은 서비스업이 좀 좋지 않다. 민간 소비나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요. 그 3분기 이후에 영향이 점차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영향을 조금 받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2004년에는 그래도 한국 경기가 좋았던 게, 그때는 완전 차화적 랠리였고요, 중국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2017년에는 그때는 어마어마한 반도체 랠리였어요. 그래가지고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는 경기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때 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증시도 이제 소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랠리를 하니까 뭐 날아갔었고요. 근데 2025년에도,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이런 소위 AI 테크 쪽으로는 랠리이기는 한데, 저희가 완전히 올라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 성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는 AI 랠리, 반도체 랠리에 올라탔었는데 하이닉스가, 내년에는 이런 하드웨어 쪽이 뭐 중국도 있고 어떻게 될지 좀 모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지금 경기를 걱정하는 분이 정말 많아졌어요. 제 주변에도 여의도에 계신 분들 진짜 많이 계신데, 2004년, 2017년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 거시경제 측면에서 한국의 경제를 조금 끌어줄 강력한 성장 동력이 존재했는데, 현재는 그게 조금 없어가지고 내년에 되게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합니다. 다시 상가로 들어오면은, 연합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바로 직전에 이런 기사까지 냈어요. 내년에 상가 투자 리스크 되게 커질 것 같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114에서 12월 12일에 난 기사를 인용해서 기사를 냈는데요. 상가 투자 리스크가 되게 커진다 이러면서 몇 가지 차트를 인용했습니다. 저도 부동산 114 기사를 봤는데, 근데 보시면은 코로나로 망해가던 명동 상권이 화려하게 부활을 하긴 했습니다. 여기 명동 보시면 명동의 공실률이 36%에서 19%, 2%. 사실상 지금 명동 공실이 없어요. 지금 제가 충무로에 있고 옆 동네가 명동인데, 명동까지 가보면은 진짜 거의 완전 사람들 꽉 차 있고 넘쳐가지고 여기 충무로까지도 오시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외국인 상권으로. 얼마 전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수집이 열린 걸 보면은 이제 확실히 여기 외국인 상권으로 바뀐 것 같고요. 외려 강남이 공실률이 조금 늘어나고 있죠. 강남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제가 올해 7월까지는 강남에 사무실이 있었으니까 뭐 체감이 돼요. 공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도심 전체로는 큰 뭐는 없는데 명동 상권이 좋아졌죠. 그러면 공실이 없는데 무슨 위기냐 이렇게 예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대형 쇼핑몰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이거는 더현대 서울의 매출과 방문 계획을 요약을 한 건데, 그러니까 대형 상권은, 도심 내 대형 상권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형 근린상가를 분양을 해보면은 분양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근린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가 분양을 해보면은 그냥 너무 안 돼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분양이 급감하는 거죠. 공급이 줄어서 상가 가격이 올라간다 이게 아니고,
가격이 안 되고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줄어드는 겁니다. 주택이 이게 다 똑같거든요, 상가도. 그래가지고 근린상가 분양이 사상 최악 수준인 거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권이 공실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한 건 맞는데 양극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 점포 상권 백화점류는 너무 잘 되고요. 소형 상가들은 너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완전 양극된 그런 상황에서 소형 상가를 투자를 내년에 이제 비상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민간 소비 GDP 약 2,300조 정도 되는 그 GDP에서 민간 소비의 비중은 이제 추세적으로 50%, 54%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약간 올라갔었는데요. 부동산 중심으로 성장한 나라는 이렇게 40%대로 내려가더라고요. 참고로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이제 민간 소비가 60%대에 육박하고 일본도 민간 소비가 50%대 중반까지는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소비가 되게 활성화된 나라인데요. 한국은 이제 부동산으로 너무나 돈들이 파킹돼 있다 보니까 소비 시장이 크지 못하고 이제 자산 시장만 커지는 그런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민간 시장이 이렇게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상공인들은 힘든 건데 요 시장을 대형 상권 시장은 장악하고 소형 시장들은 이제 완전히 그냥 손가락 빨고 있으니까 이제 완전 양극화가 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전체적으로 상권 상가조차도 이제 완전 양극화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개인들이 상가 투자하라고 저한테도 그렇고 요새 막 문자나 콜 이런 게 되게 많이 오거든요. 오프라인 상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기관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런 큰 빌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기관들이 엑시트하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아졌는데 저희는 이런 기관들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 레벨에서 상권 대응하실 때는 정말 신중한 사용을 결정을 하시고 그런 판단 속에서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떤 방식의 양분화가 일반적이냐면은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 양극화 산업하고 내수용 기업 산업 제품 서비스는 또 완전 다른 마켓이거든요. 예를 들면 출판 시장도 되게 다 죽어가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국 책을 해외로 수출하는 시장은 진짜 초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내수 출판 시장은 이제 완전 위축이 되고 있죠. 건설도 똑같거든요. 내수 건설하니까 내수 유통 위축되고, 그리고 내수는 다 위축되고, 결국 한국에서는 수출하는 기업들만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수출이나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받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만 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가하면서 내수 시장의 어떤 상권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서 하기보다는 외국 해외의 어떤 그런 수요를 염두에 둔 그런 분석들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상가 투자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내수용 부동산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